오늘 김상정 교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제목이 Evolution and the Future Reaction of Hypersonic Ontology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작아요. 이쪽으로 갑니다. 하이퍼소닉이라는 건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고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655년이니까 그것도 한 4,000년 전에 이집트의 문헌을 보면은 브레스트 캔서를 하이퍼소닉을 치료했다는 문헌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 벌써 4,000년 우리나라에서는 이집트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540, BC 540이니까 한 3,000년 전에, 아람리지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10만 가지 있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료치료, 이거는 우리 고향에서 열을, 병 걸렸을 때 열로 치료를 한다. 이것도 이제 하이퍼소닉이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은 이 히포크레트, 히라베 사람이 모든 병 걸렸을 때 약을 쓰고, 약이 안 나면은, 수술을 해라. 수술이 안 되면은 하이퍼소닉을 하고, 하이퍼소닉이 안 들으면 이제 그만둬라. 그러면 그게 낫지 않는 병이다. 정도로 이제 하이퍼소닉가 상당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000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로 민간에 쓰였겠지만은, 근대 의학에서 이제 기원을 찾는 데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한 100년 정도 됐죠. 탁신을 가지고 그 환자가 인펙션이 걸렸더니 우연히 암이 났더라. 그래서 그걸 또 힘들어줘서 이 코리는 미역의 의사인데 아주 코리 탁신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환자한테 열을 내게 해가지고 암을 고쳤어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 코를 바디 하이퍼소닉이요. 그러면 면역적으로 이제 암을 고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은 라빈슨은 이제 한 40년 전에 멀티마에 미국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사실 이제 하이퍼소닉가 이게 동시 아니냐. 그래서 요새 우리가 하고 있는 하이퍼소닉은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로빈슨이고 이 사람만 일본에 수료하러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으면은 전도대학에 학장을 하고 하이퍼소닉, 일본의 하이퍼소닉 부모를 이루시고 또 여러 가지로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사람 얘기고 또 이런 데 이제 도구를 얘기해서 하이퍼소닉 기계를 이제 웨스트마크라는 사람은 이제 덴마크에서 스웨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이제 코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뜨거운 물을 여기다 흘려가지고 여자의 자궁암 진계통, 암계통을 이걸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하이퍼소닉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디아솔라는 사람이 이태리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1,800년 정도 되겠죠?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기계로, 인덕션 코일로 해가지고 사람을 집어넣고, 15분 내지 20분 동안 하루에 이제 치료를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공원이 이게 뭔가만 그 다음에 이런 소위 캐파시티브 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또 하루에 한 6분 정도로 이렇게 집중을 했다. 이제 인상적인 효과는 이제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척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 40년 전에 라빈슨이 이제 하이퍼소닉을 시작해가지고,
기계들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걸 보면은 세 개의 애플리케이터를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교차를 하는데, 사실 이걸 실패했고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프로그램을 하면 이렇게 통하니까 여기가 또 올릴 거라 하는데, 별로 뭐 효과가 없었고요. 이 다이어토니는 이제 아직도 기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카파시티가 비슷한 건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야 홀트가 오스트레일리아 있는 사람이 이런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번호에서 기술을 해봤고, 이건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스탠포드의 패스턴 이제 피지시스트가 브레스트 캔서를 기타에서 이렇게 코인 상태로 기술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전에 지금 여기 어디 계신데, 수 교수님 어디 계세요? 네. 연대 물리 레이저테라피 피지스트로 계시다가 지금은 하셨지만은, 제가 그때 1980년대니까 성립됐을 때, 뒤에 와서 연대 와서 하이퍼토미아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분은 하이퍼토미아 기계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만드셨는가 제가 기억하기에 동대문 시장에 가서 파트를 사시러 갈 때, 그때 이게 마이크로웨이브죠? 뭐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파이오니어가 또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한 20, 30년 전에 개발된 5GC를 있는 것이, 저희 서머크롬 RF8, 이거는 이제 캐파시티 기술로 8MHz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 지금 온커터며, i2000, 이렇게 이제 캐파시티 기술로, 이론은 제가, 원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에다가, 이 캐파시티 기술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수의 프로도 완료돼서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물리적인,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좀 강의가 나오겠지만요. 일단 BSD에 이제 500, 이거는 이제 소프 피처 DB, 그 사람들이 만들어, 저 DPD만 만든 BSD2000, 이거는 이제 그 한 10년 동안 스크럽을 하다가 이제 겨울 작년에 이 FD에서 이제 바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이퍼, 울트라사운드로 아주 고온으로 하는 장치. 이런 장치들이 이제 지금, 현재, 클리니카 이제 하이퍼토미아에 쓰여져 있는 거라고 이제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이제 포퓨전, 이렇게 발버튼데 멜라노마가 생겼을 때 여기를 뜨거운 약, 물로, 염수로 거기다가 키모테라피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포퓨전 시키는 거. 크림이 포퓨전 하는 방법. 또는 인터페리터리 포퓨전, 배를 폭탄이 있는 암벽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서 키모테라피 약이 들어간 염소를 이제 물을 갖다가 이렇게 환유시키는 거, 이런 것이 아직도 이제 아직은 쓰여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홀 바디 하이퍼토미아, 전신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왁스로 해서 온도를 올리는 거. 이거는 그냥 왁스를 사람을 덮어놓으면 자기 온도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핫구어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다못해 스페이스 옷을 입혀가지고 하고, 이거는 스페이스니까 이제 영국에서 사진이 나왔는데 보니까는, 이 옷을 입고 볼 바디 할 수 없다는 거고, 이것은 국내에도 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볼 바디 할 수 없다는 거로 묶은 거로, 피걸 웨이지, 그러니까 30도 내지 40도 정도로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이런 제가 보면은 면역성을 높이고 또 이런 데는 이제 키모테라피로 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한국에서 많이 쓰겠지만 에브레이션, 일렉트로 집어넣어서 마이크로웨이브나 RF나 이렇게 로컬 리버 센서 같은 걸 이제 많이 쓰죠. 그다음에 그 전에 사실 1700년도에 이거 와이어는 리드를 갖다가 집어넣고 전기를 통해서 이거 이렉트릭 나이프가 일단 소전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갬마 나이프도 소전이 하고 사이버 나이프 이거 이렉트릭 나이프 이제 있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나노 파티클, 나노 튜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튜머를 집어넣고 마그네틱 인프라레드 그리고 울트라사운드로 하면 이렇게 뜨거워져가지고 암을 뜨겁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 또 하이포테오메를 이용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라이포솜, 온도에 약한 그 라이포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약을 집어넣고 이게 암을 지나갈 때 암을 히트하면은 라이포솜이 부서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키모테라피들하고 릴리스 된다. 이런 것이 하이포테오메를 이용해서 암시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제 역사를 말씀드리고 또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이제 대충 말씀드렸는데, 좀 바이오로지로 들어가서 그럼 하이포테오메가 왜 암치료에 듣느냐, 또 쓰이느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effective speak on cell and tissue를 한번 보고요. 좀 스라이드를 좀 지려보는데, 이게 어떻게 썼어요. 이것이 이제 한 30년 전에 처음으로 하이포테오메아로 세포가 이렇게 죽는다는 것가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깊게 해보고 티슈가 어떻게 됐더라지만 이제 소위 셀 바이오로지 이 면에서 이것이 어떤 작용을 있느냐를 갖다가 연구를 시작한 것이 1970년, 80년대 때인데 그때 처음 나온 것이 보면은 보통 43도로 이 세포 78도의 세포를 했더니 이렇게 죽어가요. 굉장히 아주 효과적으로 42.5 정도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고 42도, 그러니까 5도, 0.5도 차이가 있는데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나죠. 42도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주고 이렇게 처음에 좀 죽다가 이제 레지스탄트가 되는데 그동안에 벌써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저희 또 파워렌스가 생겨서 여기서는 이제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걸 보면 42.5도 정도로 사실상적으로는 세포가 굉장히 잘 있고 꼭 저희 방사선에 의해서 또는 약에 의해서 우리가 세포가 죽는 것처럼 이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정량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게 됐죠. 이거는 이제 제 데이터인데 아까 그것도 인비트로예요. 인비트로. 이거는 티슈컬처에서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쓰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43도로 분실을 했더니 이 정도 되었어요. 많이 진도 없어요. 한 20%에 되었죠. 그런데 저는 이건 인비트로고 튜머는 인비고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튜머를 제가 집중해가지고 그럼 그 중에는 세포가 어떻게 죽는가 갖다가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튜머를 비트하고 그 튜머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싱글셀로 만들어서 싱글셀이 얼만큼 살아있는 이라서 튜머들이 얼세를 했더니 재밌는 것은 인비트로에서 사실상 이렇게 주고 가는데 실제로 체내에서는 인비트로에서는 이렇게 주고 갈 거라 해요. 46.5도 83.5도 42.5도는 83보다 낮은데도 실제로는 더 잘 죽어요. 근데 저희 결론은 인비트로에서 하는 실험이 실제로 하이포테오메아가 튜머 속에 있는 사이드 튜머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거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센스해요. 암 속에 있는 세포는 바깥에 있는 세포보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핑크를 발상도 잘 돌아갔어요. 하고 나면 이렇게 금방, 하고 나서 금방 측정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umor 핑크를 하고 거기서 tumor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싱글셀로 만들어가지고 얼만큼 사람이 죽었냐를 갖다가 이제 컬처로 70%로 측정하는 건데 핑크를 하고 나서 금방 하면은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12시간 후 tumor을 히트하고 나서 끄집어내지 않고 12시간 후에 끄집어내가지고 보니까 이만큼 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암을 갖다가 하이포테오메아로 치료할 적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비트를 하고 비트 끝났을 때는 조금 죽었어요. 더 줬더니 더 죽어요.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컬처에서 뭐 몇 도 해서 얼마 죽었다는 건 사실은
미국의 효과하고는 아주 동떨어지는 행사이죠. 결론은, 그러니까 패션은 그럼 왜 더 좋느냐 이거죠. 왜 더 좋느냐. 정말 보더니 그래서 이것이 환경, 암 속에는 환경이 나빠져서 암세포가 구설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고등어보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보시다시피 다 후에는 새카매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혈류하고 관계가 있는가? 혈관을 터져가지고 그러면 암세포가 못 죽으니까 또 혈류하고 하이퍼토니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인가 하면 우리 이렇게 피부가 두꺼를 뜨겁게 하면은 빨개지죠? 빨개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혈관이 팽창을 해서 혈류가 증가하는 거예요. 왜 증가하느냐? 뜨거워지니까는 그것을 식히기 위해서 우리 몸의 혈관이 팽창을 해서 추림하는, 디스페이션. 그러니까 식히기 위해서 혈관이 팽창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할 때도 이제 복에서 조금 힘든지 하면은, 빨개지는데, 빨개지는 것이 물론 뜨거워서 빨개지고요. 뜨거워서 왜 빨개지냐면 혈관이 팽창해서 그걸 추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는 일어나요. 여기 43.5 보면 혈류가 올라갔는데, 비중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주저앉았어요. 그런 거는 혈관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42.4cm들이 좀 올라갔다 내리는데 43.5도를 했더니 그 혈관이 확 떨어져요. 비중한 다음에 혈관이 부서진 거죠. 근데 그 정상교수가 어떻나요? 스킨, 머슬들은 한 10배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침에 샤워를 하잖아요. 42.5도 정도로 샤워를 하면 빨개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풀이나 돼서. 근데 우리 혈관의, 피부의 혈관은요, 혈관은 제가 측정해서 한 10배 올라가요. 제가 측정해 봤는데, 42도 정도 되니까는 내 스킨의 혈류가 한 10배 올라가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상적인 혈류가 10배나 올라가서 풀링이 잘 돼요. 머슬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오마에서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만 더 올리면 혈관이 터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해서 제가 이런 신경을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스키나 머슬에서는요, 혈류가 확 올라갑니다. 44도, 45도 정도까지도 올라가는데, 시오마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시오마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걸 때 보면은 어떤 튜마에서는 41도에 벌써 혈류가 떠가지고, 어떤 튜마에서는 42도, 8도가 어떤 혈류가 떨어져요. 혈관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뭔가 티슈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뭔가 하면은 티슈를 해도 정상적에서는 혈류가 올라가서 풀이 되고, 튜마에서는 조금 빼기 못 올라가고, 혈관이 터져가지고, 혈류가 스탑된다 이 말씀이에요. 일단 디퍼런셜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so much of potentially damaged relative to normal tissue by hypertension. 그러니까 normal tissue에 비해서 튜머가 더 센시티브해서 잘 망가진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가 normal tissue는 막 올라가고 쿨링이 되는데 온도 차이가 1도만돼도 벌써 그 상해 그거는 양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노멀 티슈는 아주 이펙트하게 뚫리려는데, 그렇기 때문에 튜머 템퍼리처가 higher than normal tissue. 그러니까 튜머 템퍼리처가 더 올라가요. 같은 에너지를 집어넣어도 튜머는 더 더워집니다. 혈류가 복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튜머 pH가 또 낮아요.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는 말씀 못 드리는데, 삼성이면은 또 온도에 약해집니다, 암세포가. 근데 우리, 사람의 아니나, 동물아니나, pH가 정상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튜머가 더 센시티브하고, 그 다음에 또, 물론 혈류가 나쁘니까는, 뉴트리션, 영양소, 글루코스 같은 것이, 서프라이가 좋죠. 그러면 또 디센시티브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튜머에 들어진 것처럼 셀렉티브하게
온도로 디스플레이가 되니까 브라더스기 망가지고요. 근데 이런 결론은 이제 저희들 시간내에서 보였는데, 사실은 또 보면요, 1927년에부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내일이 모았으면 그렇게 RFP도 이런 헬기 40도, 45도에서 해봤더니 RFP를 모았다는데 어떤 일이 뭐냐면, 그만한 더 센스하다는 것이 벌써, 뭐냐, 이렇게 피드를 치기 전에, 50년 전에 벌써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하이퍼토미아 알론으로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안이 망가진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이제, 하이퍼토미아는 다른 거하고 병했었습니다. 이거는 암하고 방사선 치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레디에이션 도스예요. 레디에이션 중요한 거. 그것이 37도. 37도에서 레디에이션을 주면은 이렇게, 그냥 1200레드를 주면 이렇게 있는데, 만약 42도에서 올리고 히트를 하면은, 레디에이션을 주면은 70cm예요. 1.4cm가 돼요. 그러니까 세월에서 히트하는 것보다는 온도를 올리고 히트를 하면은 방사선에 굉장히 세포가 민감해지죠. 방사선에 약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트를 하고 온도를 올리고 히트를 하고 방사선을 올리면은 방사선이 효과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방사선하고 해보병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종합을 보면 그러니까는 온도를 높이면은 방사선의 민감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포의 민감도가. 그뿐만이 아니고 하이퍼토미아하고 방사선 치료로 같이 쓰는 이유가 또 있어요. 레디오 레지스턴트 셀, 산소가 2번 헬퍼셀은 산소가 있는 세포들도 3배 방사선에 약합니다. 그런데 이 헬퍼셀이 안에는 약해요. 그러니까 방사선으로 죽이지 못하는 헬퍼셀은 하이퍼토미아를 죽일 수 있으니까 하이퍼토미아하고 방사선하고 같이 하면 좋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S셀, 세포 중에 이제 DNA를 합성하고 있는 세포로 S셀이라고 하는데, 그 S셀은 또 방사선에 강합니다. 근데 S셀은 또 깊게 약해요. 같이 쓰면 좋고, 또 하나는 아시드입니다. 일단은 튜머는 아시드하고 말씀드렸는데, 아시드하게 있는 세포들은 방사선에 또 강해요. 근데 아시드 컨디션에 있는 세포들은 하이퍼토미아에 약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하면 되고, 얘가지고, 그래서 히트를 하면은 방사선에 민감도가 올라가고, 또 하이퍼토미아는 방사선에 강하지만은 하이퍼토미아에 약하고, 에스테이스도 이런 일단은 하이퍼토미아하고 방사선하고 같이 하면은 방사선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결론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것은 이제 2005년에 미국에 있는 일더레드 장인데, 여기다가 브레스트 캔서를 했거든요. 이거는 하이퍼토미아하고 레디에이션 했더니 있어가지고 이런데 하이퍼토미아 암하고 레디에이션을 줬더니 서바이버가 이렇게 돼서 이게 레디에이션 도수로 효과가 있더라. 다시 말하면은 하이퍼토미아하고 레디에이션 같이 줬더니 그냥 레디에이션으로 브레스트 캔서의 레이트가 통계학적으로 유리하더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이 여러 가지 이야기 다시 한번 제가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올라가는 브라드 플로가 터져서 치마가 터지고 그랬는데, 그것은 온도가 적어도 42도, 43도 올라갔을 때 얘기해요. 근데 크게 일상적이 가만히 보니까, 바람의 트마가 온도가 이렇게 안 올라가요. 거기가 다 커요. 한 17도, 48도,
자기 부모님은 사실이 더 잘못한대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틀렸죠. 틀리면 맞는데 조정이 안 되죠. 어떤 31%밖에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암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퀴즈를 갖기 시작했어요. The temperature of deep sea tumor does not reach the body one degree when it is external IS or microwave device. 아까 여러 가지 기계로 보여드렸는데 정말 거기다 바늘을 찔러놓고 실기하기에는 익스터널 기계로 아무리 해도 딥시 tumor, 뭐 리버너스토머나 안에 들어있는 tumor는 실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엉터서라도 실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토마토니, USB에서 해봐도 아무도 안 하는데, 수많은 남는다, 이 말이죠. 아까 그 잠수가 하는 거는 브레스트 캔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분, 무슨 약간이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하이퍼토미아가 좋다고 이제, 말하고 다니면서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냐. 온도도 안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나느냐. 그래서 하이퍼토미아, 이게 실제로 클리닉에서 오는 온도들인데 어떻게 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또 무슨 관계가 들려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독일에서 한 20년 전에 8만 불 나는 건데 제가 연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가지고 해봤어요. 그렇게 방사선이 하여튼 붙거든요. 클리닉까지. 근데 온도는 안 올라가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래서 CO2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방사선의 차이가 3배가 나니까 만약 하이퍼토미아가 암에 산소를 올리면은 그거는 방사선이 잘 듣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어떻습니까? 사이스토카스는 안 되지만 미안합니다. 지금 왜 특정한데 여기서 위인이 9.5예요. 이게 이제 온도 CO2의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이 9인데 42.5도 meters 어떻게 됐어요? 18로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안에 CO2, 산소압이 2배가 됐어요. 41도에서. 거기는 온도를 더 올렸더니 그게 6로 떨어져요. 컨트롤을 잡아요. 42도에서 이렇게 비슷하고 81.5에서 아주 2배나 올라가고 있어요. 그 재미있는 거는 24시간 후에도 올라가 있어요. 42.5도를 하고 24시간 후에 열었더니 그때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이것은 하이퍼토미아는 정말 CO2를 올려서 그래서 하이퍼토미아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있을 때, 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tumor 세 가지인데 이 tumor에서 41.5도에서 피크가 되고 온도를 좀 더 내려가요. 왜? 혈관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이 tumor에서도 41.5에서 올라가고 이 랩 tumor에서는 42도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tumor 디펜던트하지만은 잠깐 이렇게 마일드 템퍼레이처 40도, 41도 할 때는 이게 혈관이 부서지는 게 아니고 되게 혈관이 조금 팽창해서 안에 산소가 올라가니까 이 암이 방사선에 발집게 되는 거다. 이제 제가 이렇게 결론내고 페이퍼를 썼어요. 그랬더니 지가 이렇게 돼요. And this mitochondrial system is between blood flow and the CO2, the line is 그러면 CO2 올라가서 방사선이 발집게 된다고 논문을 냈더니 한순간이 이런 사람들이 한 100명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셨느냐. 그래서 여기다 읽어보죠. Hypothermia, that the mind temperature hypothermia increase blood flow and the CO2 will flow.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쌤이 너무 나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뭐라고 보세요. It has disturbed
your normal brain cell and twist your brain in the wrong direction. 근데 다시 말하면 성장하는 머리가 돌았다 이래요. 이제 이런 이제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은 하이포토미아하고 방사선 치료가 듣는 거는 하이포토미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포스셀이 죽고 뭐 이렇게 해서 듣는 거지. 뭐 사실적으로 뭐 이렇게 듣는다고 이게 돌았느냐 아닌데 머리가 돌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 밥 먹을 때 뭐라고 했냐면 말씀 그렇게 알고 때문에 나는 이를 틀렸다. 나는 that's something wrong 이런 이제 뜻을 써가지고 이제 싸움을 했는데 뭐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도를 올리면 좋아요. 42도, 43도 올려서 저거나 퍼지면 좋고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제 뭐 바늘 집어넣어서 한다든지 또는 나노 파티클 하는 거 그런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엑스터널 히팅으로 리피스리티오마가 40도, 41도 올라갔을 때 하이포토미아가 안 듣냐는 건 있습니다. 왜? 다른 메커니즘도 뭔가 전류를 올려서 필터를 올리기 때문에 레이저 센시티비티가 올라간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추적 클리니컬 시츄에이션에서 41도까지도 더 올리면서 레이디션하고 합했을 때 잘 들으니까 저는 이런 메커니즘에서 등록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1도, 40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메커니즘으로 방금 효과를 올리고 또 41도, 44도 좋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숨기고 결과는 부셔서 또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미국에서 한 건데 내가 그걸 하니까 진짜냐? 사람 평마에서 대학을 했다고 해서 사람 평마에서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고 있는 것은 여쭤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도 성장하기가 많다. 이것도 46도 정도예요. 그랬더니 규모의 사람의 기호수가 올라가니까는 레이디오 센스가 하게 되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저걸 썼고. 그러니까는 편집자 같은 사람도 이제 많이 틀린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오케이. 그럼 키모테라피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한 시간 없었지. 하고 키모테라피 또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일본 같은 데서나 브라파에서 보면은 방사선 치료보다도 키모테라피하고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론은 뭐냐? 물론 온도를 높여서 암세포를 죽이고 또 키모테라피를 죽이니까는 좋은 거죠. 그래서 할 거냐면 멤버리를 증가시켜요. 이럴 때 이제는 한국적으로 마일드 필터를 서로가 드시면 안 되죠. 마일드 필터에서 increase blood uptake and retention 있어요. 그러니까는 온도를 올리면은 셀룰러 드라그 업테이크가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약이 세포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DNA damage and increase 또 업그레이드 키우나는 파스에 또 blood 있어서 온도를 올리면요. 세포들 약에서 세포가 죽어가는 키우나 파스가 증가합니다. 그 약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엔자임 리스폰스로 어떤 바이오리덕티브 약들을 이제 엔자임에 의해서 바이오리덕티브가 되어가지고 이 약이 토식하게 되니까 하이퍼토미아 보면은 그것이 이제 MS가 되니까 하이퍼토미아하고 키모테라피가 좋다. 이 말이죠. 그 과정은 아니에요. 이 약들은 이제 MS가 된대요. 리스폰스로 토식하게 근데 이것들은 별로 효과가 없고 이런 장법이 없다는 건데 모든 약의 효과가
하이퍼토니아에서 증거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거가 하이퍼토니아에서 증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민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발표했는데 2010년 아주 큰 클리터 트라이얼 들어가서 전체 사람들이 한달 많이 들어가가지고 해봤더니 오케이 이것이 이제 수발해서 이거는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가지고 먹는 대표적이지 약 3개를 하는 건데요. 그렇듯이 약으로만 치료했을 때는 이런데 하이퍼토니아를 했더니 상당히 시기까지 생존력이 높죠. 높은데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온도는 뭐였느냐? 42도 43도가 아니에요. 40.3입니다. 맥시멈이 41.7이에요. 지금 마이 템퍼리처로 했을 때 키모테라피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인설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46.7도 8.3도로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닙니다. 더 높이 올리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분야 가지고 요것도 내려옵니다. 옛날에 제가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토니아는 세포를 죽이고 이런 이론이라면은 이거는 듣지 말아야 하는데 8.3도 많이 트리플 해가지고도 9.1 가지고 그죠?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아주 시그니피칸트하게 키모테라피의 임팩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32도까지만 올릴 수 있으면요, 그냥 쓰세요. 그래서 우리나 아주 하이나 더 높을 필요가 없고 80도 정도에서 올릴 수만 있으면 올리고 키모테라피로 하면은 지금 이것식으로 이랬던 것들이 분명히 그 키모테라피 임팩트가 올라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많은 사람이 하이퍼토니아는 이뮤 리액션을 올리니까 이게 죽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 모르지만, 보면은, 리즈널, 볼바드 하이퍼토니아, 부분적이거나, 볼바드 하이퍼토니아 아까 말씀드렸죠. 볼바드 하이퍼토니아 전신 마스터지에 이미지가 이제 올라가는 거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죠. 이뮤테라피가 안 된다. 그래서 하이퍼토니아하고 이뮤테라피하고 합해요. 일본가 보면은 많은 병원에서 이뮤테라피하고 하이퍼토니아를 같이 해서 사람 치료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닥터 스가하라가 모델인데 로컬 히팅 할 때 온도가 높으면 42도 43도가 되면 스토마스에 죽이죠. 그럼 그 옆에는 80도부터 못 날아가면 그건 이뮤 리스폰스로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 그리고 30도 될 때는 이뮤 리스폰스로 증가시키는 건 없지만 엔도크린 같은 이뮤 리스폰스로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튜머로 디피아트에 튜머 전체가 40도로 돼가지고 튜머스를 없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도 인구는 또 이뮤 리스폰스가 더 증가시키니까는 하이퍼토니아가 이렇게 되고 좋은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을 갖다가 그림이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는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던 게 하이퍼토니아 이펙트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가지고 돌려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업소를 하는 건데 하이퍼토니아로 히트하면은 어떤 진 익스프레션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가 되게 모으니까. 그래서 그 진 익스프레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약의 이펙트가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아까 약하고 하이퍼토니아 하면은 약이 자라가고, 리오메디아메디를 진화시키고, 약 이펙트 갖다가 올린다는 것이 이제 하이퍼토니아하고 약을 하는 이유인데, 또 한 가지 이유는 하이퍼토니아를 할 때 진 익스프레션이어서 그것 때문에 약이 잘 듣는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파산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남미에서 우리가 꼭 이상만큼식으로 라파초 특유의 나무의 일사구나 그래서 이제 먹고 몇백 년 동안 이제 먹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감기도 낫고 여러 가지 병이 나니까. 근데 그걸 몇십 년 전에 사람들이 이제 웨스턴 메디슨에서 뭔가 하고 있으니까는 그 안에 그러니까 라파초이라는 이런 스톡자의 이제 물건이 있었는데 그걸 봤더니 이 약은 NQ51이라는 그 엔자임에 의해서 있어야지만 이게 들어요. NQ1. 근데 NQ1이 들었는데 NQ1이 있을 때는 이 약이 사이토톡식 암세포를 포텐셜 캡처 있다고 레벨이 있어서 올라가고 이것도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약의 효과는 NQ1이 있을 때 듣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걸 해보니까 NQ1의 익스프레션을 보니까 A549 그래서 다음에 롱 캔서에서 보면은 42도로 1시간 호로 분장해 보면은 수명이 없다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온도를 안 올려도 그 라파초는 이렇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자, 필터를 하고 2시간, 4시간, 8시간 보니까는 NQ1의 익스프레션이 확 올라가요. B셀에서도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거는 또, 프로스테이트 캔서, 이렇게 아주 많이 올라가죠. B셀에서는. 이것도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면 온도를 올리면은, 이 약의 도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가 하면, 이 익스프레션이 증가해서 굉장히 올라가니까는, 그 익스프레션이 올라간다. 이 말이죠. 보시다시피 37도에서는 대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37도예요. 이걸 보세요. 필터를 하고, 12시간 후에 필터하고 라파톤을 이렇게 들어오고, 똑같은 건데, 필터하고 24시간 후에 패턴이 이렇게 달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터하고 12시간, 필터하고 24시간. 왜 그런가? 그렇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온라인 익스프레션이 많아져가지고 데이터라파톤의 항암 결론이 증가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인비보에서 보면은 보통 필터하고 키모테라피를 할 때 그게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필터를 하고 나고 24시간 후에 데이터라파톤은 2번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튜머들을 구했을 수 없었으니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다가 체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의 하이퍼테미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퍼테미아에서 진 익스프레션을 증가시켜서 뇌에 들어간 약을 쓰면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약을 줬을 때 키모테라피 사이드 이펙트가 많죠. 이런 약은 저도 노멀 티슈 NQ1이 작으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별로 없죠. 일반 남녀사람들이 치고 마셨는데 그걸 마시면서 그 목적하는 거에서 암에만 비트할 수가 있죠. 그럼 암에만 NQ1이 올라가기 때문에 암만 그 약에 대해서 센스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스템셀을 이제 해봤는데 스템셀. 그러니까 특히 여기 이 차병원의 줄기세포, 이게 정상 줄기세포도 상당히 활발히 연구하고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캔서 스템셀, 그러니까 아메도 스템셀이 있어요. 정상 줄기세포는 아메도 스템셀이 있는데 5% 이하에, 그러니까 암다운 분에 한 5% 이하는 스템셀이에요. 캔서 스템셀. 그래서 스템셀이니까 셀프 리뉴얼, 자기가 먼저 이렇게, 분열을 하고, 끝이 없죠. 그럼 보통 암세포도 분열을 해요. 하지만 그 스템셀이 아니기 때문에 분열을 몇 번 하다가 계속을 못 하죠. 근데 스템셀은
스템셀이니까, 캔서 스템셀이니까, 이건 무슨 일 없어. 그래, 계속해서, 이거 보면, 이게 암이에요. 암중의 일부가 캔서 스템셀인데, 이걸 보면은, 이렇게 암치료를 해요. 약을 해서 암치료하면, 암치료를 했어요. 암치료를 했고, 이거 들었지만은, 캔서 스템셀은 안 죽였어요. 안 죽이면 뭐 되냐면 이것이 다시 살아나니까, 프롤리프레이트 하니까 다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딱 또 여기서는, 이 경우에는 스템셀만 죽여버리면 암세포는 안 죽여져요. 스템셀을 죽이니까는 암세포는 그냥 몇 번 디바이드 하다가 이제 자기가 죽어가는 거니까 그 죽어갖고 해서 암은 남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얘기하는 캔서 스템셀 기업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캔서를 낫게 하려면 캔서 스템셀을 죽여야지, 캔서셀을 죽여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암 모든 암치료가 키모테라피도 그렇고, 암세포 치료도 그렇고, 타겟이 이 캔서 스템셀이라는 거 암세포를 타겟을 했기 때문에 암이 안 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암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재발한. 왜 재발한 거는 스템셀을 남겨줬으니까. 그리고 또 남아있는 스템셀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암을 만들고, 그래서 암 치료를 하려면 스템셀을 죽여야 된다. 암세포를 죽여도 소용이 없고, 이제 그런 이론이에요. 불행하게도 캔서 스템셀들은 방사선에 굉장히 레지스턴트합니다. 잘 안 죽어요. 다른 암세포에 비해서. 그래서 왜 그런가면, 뉴클리어 시스템이 강하고, 또 서바이벌 시스템, 이런 서바이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암세포보다도 같은 암세포이지만은 그 암세포보다는 암스템셀이 방사선에 상당히 저항성이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브레스트 캔서인데, 이것이 암세포고, 이것은 이제 스템셀이에요. 그 암세포를 이제 분리한 거예요. 그런데 글리브레이, 세븐그레이로 레디션 줬더니요, 하기 전에는 3.1%밖에 안 됐는데, 스템셀이 7일을 줬더니 5.89가 됐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가, 스템셀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non-스템셀이 죽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스템셀의 비율이 올라간 거예요. 인간은 방사선을 줬더니 방사선은 non-스템셀을 주로 죽이기 때문에 스템셀은 살아나고,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기 전에는 7%였는데 이 방사선을 줬더니 4.8, 5.9 정도로 거꾸로 올라가야 됐어요. 스템셀을 방사선을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태까지 방사선 치료의 문제의 하나겠죠. 스템셀을 못 죽이니까. 또 키모테라피에 강해요. 약이 잘 안 들어요. 왜? 그때부터 없이 뭔가는 약이 암세포로 들어가면은 그 약을 갖다가 앞으로 내보내면 강해요. 스템셀이. 그래서 약이 스템셀 쪽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스템셀은 또 논스템셀로도 키모테라피에 강합니다. 그래서 키모테라피가 안 죽는 이유가 아니라 스템셀을 못 죽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지금 하는데 메트포민이라는 게 있어요. 메트포민 아세요? 뭔데? 메트포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아시겠지? 나도 메트포민을 먹었거든요. 왜? 타입2, 그러니까는 당뇨. 좀 나이가 먹으니까는 타입2가 생겨서 메트포민을 먹었는데, 저도 그건 몰랐어요. 메트포민을 먹었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당만 내주는 줄 알고 이제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알고서는 굉장히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기부를 해봤는데, 이게 프렌치 라이다이트예요. 그래서 불란서, 이게 시작, 이제 20대 시대부터
혈류야. 그러니까 오줌 많이 나온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낫대요. 그 오줌 많이 나온 것은 당뇨 때문에 오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제 분리를 해봤더니, 이런 스토커가 이제 컴파운드라는데 메트폼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메트폼이 아니고 비슷한 컴파운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이 난 것이 메트폼인데, 이것이 이제 당뇨에 듣는데, 제가 솔직히 두 번째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공부한 거예요. 보면은, 메트포민이 스템셀을 주고요. 이게 스템셀인데, 이게 반미를 했더니, 두 번째로 메트포민이 한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키모테라피도 안 죽고, 레디에이션도 안 죽지만은, 메트포민은 캔서 스템셀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탈북했더니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최고점인데 메트폼을 줬더니 왕미리 물론 조금 들었죠? 조금 들었는데 히트였더니요. 42.5, 42될 거예요. 그랬더니 1.71에서 1.72 그냥 조금 들었어요. 뭐 듣는 게 아니지 않냐. 듣는 거죠. 왜? 레디에이션을 줬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올라가지 않고 되게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는 스템셀이나 non-스템셀이나 히트에는 이퀄이 이펙트. 다시 말하면, 하이퍼터면은 스템셀이나 non-스템셀 관계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0%가 비슷해요. 근데 메트포민은 하고 패턴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 메트포민 알로는 2.92. 이렇게 알아보면 부서진 분야 레프트하고 메트폼을 줬더니 0.53으로 확 줄어들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메트폼하고 히트를 줬을 때, 스템셀을 죽이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 이렇게 죽으니까, 키모테라피도 안 되고, 레디오테라피도 안 되지만, 히트 알로는 조금 죽이지만은, 메트폼하고 똑같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냥 다른 건데, 여기서, 메트포민 아롱 37도에서 5mm에서 2.7에서 2.3으로 줄어들었어요. 스템셀 각도였더니, 42도 했더니 2.53으로 들었어요. 2.78에서 2.53. 더 늘어나진 않아요. 그럼 스템셀하고 논스템셀이 하이퍼뜨면 이것도 논스템셀만큼 스템셀을 죽여요. 그랬더니 만큼만 0.8 어렵어요. 그래서 하이퍼뜨면하고 메트폼은 스템셀을 죽이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는 결과를 주는 거죠. 이건 같은 거지만 이거는 비아파타 사람의 팬트레스 캔서인데 여기로 보셨듯이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 또 일단 컨트롤은 2.5%가 됐는데 메트포민하고 하이퍼터미아 했더니 2.4%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메트포민하고 하이퍼터미아하고 비슷했을 때 스텝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메커니즘이 뭐냐? 복잡하지만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AMPT가 공통적으로 쓰이냐고요. 이렇게 42도로 했더니 올라갑니다. 온도를 했더니 MPT가 하이퍼터미아 했더니 MPT가 올라가고 그래서 M컬이 줄어들어요. M컬이.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30도에서 메트포민을 줬더니 올라갔어요. 그런데 30도에서 메트포민 올라갔죠? 42도에서 메트폼을 줬더니 이만큼 올라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퍼터미아하고 메트폼을 합했더니 AMPT가 굉장히 증가했고, 따라서 M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뭐냐? 이 M콜,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M콜이, 이거 이제 S6A1 같은 거를 MN6에서 그래서 프로테인 센스레이션, 프로테인 프로리테이션, 셀 사이클 프로그레션, 셀 그로스, 엠브리오네시스, 히프랑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이에요. 애국털이 있으면은 이렇게 스태커들이 잘 자라고 엔도제네시스 있으면 이제 수모가 많이 자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데가 ALPT는 애국털을 갖다가 서프레스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LPT가 올라가더라. 예, 메트로놈에 의해서 ALPT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BT가 또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쳤을 때 ALPT가 올라가고 M4이 줄어들어서 이것 때문에 스템셀들이 캔서셀도 죽고 스템셀도 죽는다. 왜 스템셀이 더 죽느냐? 스템셀에는 이 M4이 지금만이 더 액티베이트 돼 있어요. 너무 보통 튜머셀에서도. 그래서 이 홈하고 에버스템으로 바꾸면은 그걸 서프레스해서 이런 튜머, 안티튜머 이펙트가 있다. 그래서 하이퍼스템이면은 온도 올라갔을 때 튜머셀을 죽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피지컬리컬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뜨거워지면은 샤워 가면 뻐개집니다. 거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퍼퓨전, 블라드 퍼퓨전하고 비슷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퍼스템이어 때문에 튜브가 올라갈 수도 있죠? 마일드 될 있죠? 그런데 하이 템퍼레이처에서는 브러드레스를 차게 되니까 튜브가 내려가고 또 퍼미어빌리티, 혈관의 퍼미어빌리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이퍼토니아하고 이뮤노테라피 같이 농가하면 하이퍼토니아가 마일드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키모테라피나 이뮤노테라피 하는 에이전트들이 브러드레스를 잘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셔, 이런 프레셔, 튜머의 프레셔가 또 많아지고,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그 다음에 pH. 아까 말씀드린 때 pH가 낮으면 상승이면은 pH 센티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스템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하이퍼스템을 할 때는 암세포가 죽더라. 그것만이 아니고 인비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로 비교할 때 술을 활동을 해가지고 암의 항암작용에 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비트로에서 암세포를 비교했더니 뭔가 죽더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인비버 클리니컬로 애플리케이션 하려면 과학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점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봤는데 모니터가 윈도우가 이렇게 바이오기업이 그렇게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면 익스터널 힐링 디바이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온도까지 전화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익스터널 힐링 디바이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저희 같은 거 엔지니어들이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중요할 거고요. 웨더 디바이스. 그 다음에 또, 나노파티클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렸죠. 나노파티클 들어가지고, 바깥에서 마이크로웨이브는 오일러지 않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해야 되고, 또, 라이포솜 해가지고, 드러그 이발이, 또 우리가 신경을 받아야 될 거고, 또 뭐, 디스트리뷰션 아브레이션 리딩 집어넣어서 피팅을 하는데, 문제가 피팅 할 수 있는 머리는 작잖아요. 이런 거 갖다가 넣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토니아는 컴퍼스테이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하이퍼토니아만이 제가 볼 때는, 레디에이션도 죽일 수 없고, 키모테라피도 죽일 수 없지만, 하이퍼토니아는 컴퍼스테이션을 죽이는데, 메토닌 같은 하이퍼토니아는 어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입적도 많이 연결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유닉스크레이션, 아까 라포션 이펙트에서 여러분이 하려면 유닉스크레이션을 해가지고 안백텐셜 이펙트로 넣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새로운 분야고 유용 계획들을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져오는 거였는데 이게 가져오기 때문에 빨리 오는데 뭐냐면 we have to know the target. 그러면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목적으로 기업으로 올리는 거냐 또는 세포를 죽이는 거냐 그런 그 타겟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알면 그 거기까지 할 것들을 갖다가 클리니컬이 애플리케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퍼소니아의 시초부터 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잘 강의해 주셨고 또 몰레큘러 바이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주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원래 좀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한두 분만 질문 있으면 질문 가져가겠습니다. 왼쪽에 먼저 해주세요. 특별한 라디에이션이나 컴비네이션 테라피를 하는데 이건 인터벌 컴비네이션 테라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죠. 이쪽이 좀 차이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히트로 드러그 이펙트를 갖다가 올리려면은 같이 하는 게 좋겠지. 온도가 올라가면은 케미컬 리액션이 올라가니까. 근데 드러그 베리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히트를 먼저 해야겠지. 그래서 퍼메넌트 드러그를 올려놓고 나서 약을 줘야죠. 그래서 아까 그 캠핑하고 대하고 싸움할 때도 뭔가 이 사람들은요, 레디션을 주고, 보면 이제 하이퍼 때문에 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내들은.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거기서는 그 부인이 나면 하이퍼 때문에 받는 것이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부인들이 레디션 테라피를 받고, 로테를 다음에 와서 하이퍼 때문에 받고, 또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레디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는 거면은, 네 말이 맞다면은, PO2가 블러드가 올라와서 PO2가 올라가서 레디션이 잘 죽는다면은, 하이퍼 때문에 오래 맞고 레디션은 24시간 후에 맞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한 가지. 우리가 조금, 그렇게 벽이 이렇게 빠지면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24시간째.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그러니까는 한 24시간 내에, 하이퍼 때문에 한 대는 24시간 후에 키모테라피를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멜버리가 많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매일 같이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겠죠. 그 온도로 그러니까 리액션이 있습니다. 네, 그냥 또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병원에서 네. 대략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략 하나 일상 부분은 지금 하이퍼소니아를 사시면서 이렇게 면역에 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온도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었을 때 면역의 기능이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안 했지만, 이거는 이제 아스피 이런 사람들, 라디오 파우더는 사람들이 하는데, 면역을 올리려면 역시 전신, 그러니까 로컬보다는 전신이 이게 제일 좋은 거. 그죠? 로컬, 면역 시스템이 전신에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지컬 레인지 하이퍼토미라는 거예요. 피지컬 레인지. 그러니까, 우리 체온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체온이 여기 뭡니까, 이제, 감기 들었을 때 피곤하는 정도의 온도로 올려가지고, 한다. 근데 저는요, 이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오늘 서울 오니까는 치료소에 공부 조금 나오지만은, 제가 감기를 별로 안 왔습니다. 사실은 감기를 한 하루 이틀 앓으면 제가 고칩니다. 의사 선생님들한테 미안한데, 정말 볼바디 하이퍼토미를 합니다. 근데 감기가 조금 들을만 하면요, 제 온도를 제가 아주 굉장히 올려서, 이렇게 보라켓하고 당첨 기당해서
땀을 확 내요. 근데 6시간을 해야 돼요. 6시간. 6시간 하면은, 임너러지 한 사람들이 하면 6시간 정도, 피버 레인지 하이포텐션을 하면은, 저에 있는 임mun이가 맥시멈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임무테라피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임mun이가 한 6시간 정도 비교해서 맥시멈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감기를 고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서 임뮤 테라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AK셀이나 델타셀이 이런 하포터미아를 함으로써 액티베이션 되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는 또 간반적 세균도 같이 올라가는 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캔서의 아포토시스가 강해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이포터미아를 하면서 또 인면 테라피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뭐 백화 같은 그런 약물이라든지 그런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또 모레큘러 타겟 테라피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이포터미아를 하시면서도 이런 면역 치료에 대한 거 교수님이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좀 struktur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연구분야가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소개만 해드렸는데, 제가 좀 이렇게 들은 얘기로 하면은, 이제 볼바디 하이포터미아라면 암 속에 들어가는 림포사이트, NK셀이나 마크로페이지 양이 이제 한 6시간 했을 때, 볼바디를 했을 때 많이 올라간다는 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